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나눠드린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지금 하는 거는 지특법 얘기죠. 지특법 얘기를 보시면 뭐 싱크홀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얘기를 하죠. 예, 자연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뭐 지하수가 유동이 되면서 수용성 물질이나 물리적, 화학적, 즉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토립자가 유출이 되거나 아니면 화학적, 수용성 물질, 즉 석회암 공동이나 이런 부분을 형성을 해서 하는 그 자연적인 부분이고요. 인위적인 부분에서는 싱크홀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집안함몰이라는 얘기를 쓰죠. 또는 공동, 캐비테이션, 공동이라고 쓰는데 집안함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집안함몰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거 1등, 2등만 얘기해 보세요. 가장 집안함몰을 일으키는 원인 두 가지가 뭘까요? 뭐예요? 그럼 거기다 대책만 세우면 돼요. 1등, 2등이 뭘까요? 이 1등, 2등은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실은요. 근데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굴착공사예요. 굴착공사 주변에서 생기지 멀쩡한 데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면 도로에서 생겨요. 건축물이 빠지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요. 맨날 도로가 함몰이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수관거가 도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관거의 함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굴착공사, 하나는 노후관거. 얘네가 두 범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함몰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노후관거 정비가 중요하고요. 굴착공사 할 때 지하안전 영향평가가 중요하다는 결론이에요. 나머지는 실은 밈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많이 일으켜요. 근데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 일산에서 또 한 번 시고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뭐 분당에서도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우리는 지하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도심지는 메가시티,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육상에는 없고요. 다 도심지를 지하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를 개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을 해보면 공동이 생기는 집안 함몰이 생기는 제1조건이 뭐예요? 지하수의 유동이에요. 지하수가 이동을 안 하면 안 생겨요. 그래서 지하안전 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하수의 이동에 대한 영향평가예요. 얘가 지하수가 어디까지 이거를 공사를 하면 어디까지 지하수가 다운이 되고 어디까지가 문제가 생기는지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이제 거기가 없고요. 이제 나눠드린 자료만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뭐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대해서 되게 머리가 많은데 자, 여러분과 저하고 차이점이 뭐라고요? 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굴착 전이 있고요. 굴착 중이 있고요. 굴착 후가 있어요. 굴착 전 중 후. 자, 그러면 굴착전에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제 굴착전이라고 얘기하면 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업 인가전이에요. 사업을 승인하고 착수하기 전에 하는 거지 착수한 다음에 하는 건 아니죠. 이거 착수 승인은 이거부터 받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얘기한다? 지하 안전, 지하 안전이라는 얘기가 다 붙어야 되는 거죠.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거는 뭐예요?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해요. 지하 안전 영향평가의 그 기준은요, 굴착 심도 20m 이상이고요. 얘는 굴착 심도 10m 이상의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 승인 전에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굴착 중에서는 뭐 한다? 지하 안전 점검이요. 지하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점검 주체는 누구냐면 시공자예요. 그래서 뭐 해요? 매년 하게 돼 있어요. 매년 이거를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조사를 했더니 문제가 좀 공동이 생긴 거예요. 생기면 뭐 하는 거죠? 집안 함몰 위험도 평가요. 위험도 평가는 이게 그 시공자가 하는 게 아니라 별도 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실은요. 위험도 평가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시공 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집안 함몰 위험도 평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필요시에 상황 발생 시 하는 거죠. 예, 즉 집안 침하의 우려 시. 소규모 집안 침하가 좀 생겼어요. 그럼 이건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고요. 굴착 후에서는 뭐예요? 4호 지하 안전 영향조사. 안전 영향조사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계획에 했던 것들을 다 이행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이걸 계획을 다 앞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뭘 해가지고 했는데 이 계획 이행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했나 안 했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뭐예요? 전중후예요. 전에서는 두 가지가 있네요. 지하안전 영향평가,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그 다음에 사업 주체가 하는 중에서는 뭐 하는 거죠? 점검을 매년 하고요.
뭐가 발생이 되면은 위험도 평가를 별도로 해야 돼요.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예, 이 준공 고착 후에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했는지 이행 여부를 조사를 해요. 이해되시죠? 별거 없어요. 그거는 막 법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표가 엄청나게 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전중으로 따지면 이런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조사 항목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봐요. 맨 처음에 뭐예요? 지질, 집안, 지하수예요. 지질 조사, 집안 조사, 지하수 조사예요. 그러니까 흙하고 물 조사하는 거죠. 집안에 대해서는 집안의 안정성, 지질에 대해서는 지질 조사에서 뭐 물리 탐사하는 거. 그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뭐예요? 지하수의 유동 범위나 지하수 평가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하수의 유동이 없으면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하 안전 영향 평가나 뭐 안전 점검이나 이런 항목이 전부 다 뭐예요? 지질, 집안, 지하수 세 가지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뭐 별것도 없어요. 이거 비스무리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막 꿰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크게 주요 골자만 보는 거예요. 뼈다귀만.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법을.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전중 후에 뭐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주체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수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요 항목은 뭘 보는 거예요? 땅하고 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질하고 집안의 안정성, 그 다음에 지하수, 요게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살만 붙이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외우기 쉽게 정리를 하세요. 그럼 좀 재밌어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이제 기술사도 많이 따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 내놓드린 자료를 보시면 착수 전에 사업 승인 전에 해야 되는 평가 두 가지는 뭐예요? 지하안전 영향 평가고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 평가예요. 이게 전이죠. 얘네는 어떻게 한다? 20m 이상, 10m 이상이에요. 이해되시죠? 다 어디예요? 전문기관이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는 뭐가 있죠? 지하안전 점검하고 집안 위험도 평가가 있는데 얘는 누가 한다? 이 관리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시공자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년 하네요. 근데 이게 상황이 발생했어요. 한몰이 소규모 상황이 발생했다. 그럼 누구한테 넘겨요? 전문기관이 중점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끝난 다음에 뭐예요? 이 양반들이 이걸 했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문기관에서요. 이거를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실제로 집행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왜 이걸 보냐면 일 끝났으면 끝난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걸 관리가 안 되면은 나중에 또 생기거든요.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후 평가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점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평가를 얘기를 하고 안 하고 조사라고 해.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본다 이 얘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리는 어떻게 해요? 3개. 전, 중, 후. 쉽네요? 쉽나요? 이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만. 여기서 그만. 그럼 차라리 접어야 돼요. 이건 안 하는 걸로. 자, 일단 계속 나와 볼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사업 승인 전에서 뭐 지하안전 영향 평가하고 뭐 이건 골착 완료해서 이렇게 하는데 전중을 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하안전 영향 평가가 이제 주예요. 얘가 주인데 이 주를 보시면 이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뭐예요? 지질, 집안, 지하수요. 지질 현황의 주 시험은 뭐죠? 물론 투수 시험 뭐 시추 조사하는 건데 이거 조사죠. 집안 조사. 파괴적 개념과 비파괴적 개념을 둘 다 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물리 탐사예요. 거기에 GPR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GPR 시험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GPR이 왜 하냐면 이때 써먹잖아요. 자, 일단은 요거는 뭐가 있다? 파괴적 개념과 비파괴 개념. 우리 이거 했었죠. 비파괴. 시추조사냐 물리탐사냐. 그거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집안 안정성은 뭐냐면 집안이 이제 지질하고 지하수를 보면 집안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얘 두 개를 합하면 얘를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뭐 하는 거예요? 관측정하고 테스트정 해가지고 얘가 어디까지 지하수가 다운이 되는지 지하수가 흐름이 있으면 영향 범위가 어딘지 그걸 판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지하수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하면 관측정으로 물을 뽑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정이 있잖아요. 얘는 관측정, 얘는 시험정 해요. 1번, 시험정 2번.
하면 이게 원지하 수위가 있는데 물을 이만큼 뺐다, 20m 뺐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만큼 관측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보통 지하수의 영향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지하수의 등락이 1m 이하 되는 데가 영향 범위로 보는 거예요. 1m까지. 1m 그 이하된 그 1m보다 작게 되는 그 등락의 범위는 뭐냐면 그거는 홍수기 가수기 때도 그냥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 범위는 얼마로 본다? 지하수가 1m 다운되는 거기까지를 영향 범위로 봐요. 그럼 거기에 이제 중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평가 항목 세 가지는 뭐죠? 맨 처음에 뭘 본다? 지질, 흙을 보고요. 그 다음에요, 지하수. 그 두 개를 합치면 뭐예요? 집안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지질, 지하수, 집안. 이해되시죠? 정리가 되셨나요? 네, 된 걸로. 마찬가지로 사후 안정 영향 조사도 내용을 보면 집안 지질, 집안 지하수예요. 집안 지하수. 근데 이행 여부를 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지질, 집안, 지하수예요. 자, 다시 집안의 안정성을 평가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된다? 지질, 지하수의 유동. 그 두 개 가지만 하면은 뭐 한다? 집안의 안정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게 다예요. 더 이상 없는 걸로.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끝.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지특법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 어떤 지안정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거는 몇 번이고 내요. 한 3번까지도 내요. 그러니까 이거 나고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게 나왔다. 흙막이 굴착이나 터널 굴착이나 아니면 상하수도 얘기가 나왔어요. 유지관리가 나왔어요. 그 상하수도의 어떤 갱생이나 상하수도에 대한 어떤 정비가 나왔다. 그럼 얘네 셋에서는 무슨 얘기를 근거를 제시할 수 있죠? 지특법이요. 시설물 안전관리관의 특별법 얘기를 해서 얘에 대한 지하안정 영향 평가 얘기를 꺼낼 수 있네요. 맞나요? 직방이에요. 자, 하수도 굴착은 이 얘기를 꺼낸다. 기본이죠. 여러분께서 해야 되는 게 착수전하고 그 굴착 전중후에 다 해야 되거든요, 이걸요. 그러니까 유지관리상에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굴착이나 하수관건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은 몇 프로죠? 100%예요, 100%. 1, 2, 3, 4 교시 하나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쓰신다는 거죠. 정리 잘 하십니다. 주요 골자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어떤 조사 범위. 예, 이거 하는 거죠. 별거 없죠. 예, 그렇게 보고요.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뭔가요? 예, 예, 삼중시설물. 예,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중시설물. 요거는 이제 시설안전공단에서 이거는 이제 그 아까는 지특법인데 우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관나 특별법 얘기하는 건데